관련해서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아주 뭐 실언을 하거나 막말했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실언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해서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적이 혹시 있나요? 그거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순방으로 지난해 9월 영국 방문 때 여왕 조문을 빠뜨리고 이어진 미국 방문 당시에 비서관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유, 뭐 아시잖아요. 이 땡땡. 이거 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글로벌 펀드 제7차 최종 공약 회의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잠깐 아주 짧은 그렇죠. 굉장히 회담. 짧은. 네. 뭐 회담이죠, 회담. 48초. 네, 정상끼리 만났으니까 48초. 짧은 인사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회담을 했는데 한 네. 1분 정도 안 됩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48초 정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고 빠져나가고 윤 대통령이 돌아서 놓으면서 발언한 내용이 MBC 카메라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출입 그 영상 풀 기자단의 이제 촬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록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찍은 MBC 저 기자들도 처음에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다시 그것을 돌려보면서 네.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발언했다고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발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하는 자리에서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현장에 있던 기자가요, 이거 김은혜 수석의 얘기를 듣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그 장면 영상이 이렇게 돌았는데요. 기자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파문이 일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이 발언에 그렇게 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했죠. 사실관계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다 아니다를 네.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국익을 저해하는 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문이 확산됐고, 이 일로 인해서 MBC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 이게 타깃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국회의원과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MBC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 아세안 회의 갔을 때 MBC 이제 기자단을 전용기에서 배제시키는 네. 상황이 발생했고, MBC는 여기에 맞서서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헌재 위헌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와 다우스 포럼에 갈 때 제가 MBC 기자 이모 기자를 만났어요. 네. 만나 물어봤어요. 네.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다려 보셔야겠나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났을 때 통 큰 결단. 결단. 네. 아니 난 큰 통닭은 내가 참 좋아하는데. 아니 뭐 전용기 좀 태우면서 당연히 태울 걸 태우면서 통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맞죠. 윤 대통령이 이제 도 스태핑 출근길 문답할 당시에 이렇게 본인의 이제 복장, 예. 옷을 보면 윤 대통령이 즐겨 입는 바지 스타일 있잖아요. 상당히 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주 그렇죠. 통이 커요. 네. 그 넉넉한 품, 그 네, 통큰 네. 바지 통 큰 바지의 결단. 네. 맞잖아요. 그럼 맞네. 그럼 대통령이 바지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출입 기자단이 순방 관련해서 취재와 보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아니, 대통령실에서 여기 관해서 전용기 필요한 공간을 기자들에게 배정해 주는 거는 응당 그렇게 해왔고 당연한 거죠. 해줘야 되죠. 예. 그리고 그때 발언 중에서 이제 그
김은혜 수석이 얘기하면서 미국 국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라고 한국 국회라고. 하면서 결국은 한국 국회가 국회를 승인 두고 안 해주고.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날리면 어떡하지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 다 못나가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또 해명이 또 궤변이죠. 한국 국회를 겨냥한 말이라고 해명할 필요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기자들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국민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하는 용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시에 김상환 국가안보실장이 현장에서 그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해명을 했잖아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 후보한테 이렇게로 그렇죠. 축소시켰는데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는 공식 외교 무대였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도 역시 그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그게 설령 대통령 혼자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 공적인 공간이었고 또 공적인 공간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영상을 보면요. 윤 대통령의 시선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한 듯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만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적 대화라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출입 기자단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오갔잖아요. 그렇죠. 한 기자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XX든 저 XX든 간에 그게 한국 국회로 상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야당이든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김원회 수석이 여기에서 적답을 하지 않고 이따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겠다고 하면서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국제기자연맹에서까지도 문제를 제기를 한 사항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재차 또 출입기자 그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또 김은혜 수석이 그 질문도 일단 나가면서 답변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나갈 때는 물론 답변하긴 했지만 약간 좀 거리가 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법된 이슈이긴 하나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포함한 언론의 어떤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진흥하는 그런 일들을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시금석이고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그 역대 대통령의 실언이나 막말을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15일 날 그 아크 부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크 부대, 그 장병들을 위문한다 하는 발언으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 또 우리의 적은 북한,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란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적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 잠깐 동안 어떤 이런 틀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인구의 상당수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실언과 막말을 좀 여쭤봤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외교 무대에서 실언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주로 보면은 이런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그 실언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에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자를 향해서 막 뒤돌았을 때 꺼진 줄 알고 그죠? 마이크가 오픈 줄 알고 얘기하다 보니까 켜져 있어가지고 막 쌍욕 정도의 그런 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사과를 했어요. 바로 사과했고 그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가 사과를 했고 진화가 돼서 끝났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에 벌어졌던 윤 대통령의 이 실언 발언 부분은 대통령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하면서 이렇게 파문이 확산됐다가 지금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 이번에 UAE에 적은 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 버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란이 아니라 난리가 났어. 이란이 아니고요. 이런. 이런. 저런. 그리고 일왕. 이런. 일왕. 그런 버전이 돌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이란의 입장은 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또 친한 후배한테 또 이렇게 받았어요. 네. 주한 이란 대사관의 입장이었답니다. 어제 직전에 나온 입장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역사적이고 우호적이며 전방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교육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 공공외교 담당관실에서 이거 다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그래서 어제 한국 외교부랑 약간 소통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표현을 한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로 어떤 뭐 외교부에서 상황하고 이렇게 갖고 했죠. 아주 두리뭉실하게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되게 위험해. 왜냐면 우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이란 페르시아만 아니에요. 그죠? 그쪽에 거의 70% 이상을 그쪽 통과해가 오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차단해버리면 큰일 나요. 아니,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현재 지금 미국과 미국의 어떤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란에 줘야 될 원유값을 안 주고 있는 게 있죠. 70억 불이요. 70억 불. 네. 아마 이걸 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아무튼 이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반발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성명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발언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관계인 상대국들이 외교적으로 예민한 것을 대통령이 함부로 나서서 적으로 규정해버리면 이건 외교 결례도 심각한 외교 결례입니다. 실은 파문이 벌어진 거죠. 실제 이란 신문 보도 제가 캡처한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란의 주요한 주류 매체 이란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South Korea calls Iran biggest threat enemy of UAE. 사우스 코리아가 콜을 했대, 불렀대요. 네. 누가 불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했다 이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UAE의 이놈이 가장 큰 적 위협은 이란이다. 이렇게 한 거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큰 근데 파문입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측 해명이 참 또 가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윤 대통령이 우리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가볍게 넘기고요. 또 외교부에서는 대통령이 발언이 뭐 일상적인 이야기지 그것을 꼭 그렇게 적으로 규정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차라리 깨끗하게 실수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좀 계속 변명에 해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상대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순방 갈 때 폴란드를 갈 때에 각
각국마다 그 나라 개황 해가지고 그 책자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네, 그 책자만 봐도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에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국민의 몇 프로 뭐 이런 부분이 이란인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몇 프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책을 참 안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은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최고의 브레인들이 있는 그 참모들이 다 원고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는데 저는 설마 이것이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아니면 우리 정부의 그 유능한 인사들이 그것을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것을 아마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아마 이 발언을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겠다는 취지로 뭐 그랬던지 어떤지 그것은 둘째 문제가 아니라 팩트는 이란을 적이라고 지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실언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공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스케줄을 적고 모든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말실수를 하고 뭐 진짜 외교적으로 큰 결례되는 일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뭐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항상 잘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뭐 하다 보면 욕도 하고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는데 예.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시인하고 사과하는 그럼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참 원위치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그게 가장 가깝지 않은가.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지 배경을 설명해 놓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긴 하나 지금은 검찰이 아니잖아요. 검찰 당시에 대부분의 뭐 조직 관계도 있지만 상당수 거의 뭐 전적이잖아요. 피의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 문화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약간의 좀 뭐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검찰로서 했던 부분이 이제 깨끗이 잊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일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수의 국가 아닙니까? 저력을 가진 역량을 가진 국가의 수반입니다.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여권 순위가 2위예요. 세계 2위죠. 대통령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그런 대통령의 외교 품격, 언어 이런 것들을 구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부분은 이란에서 자신은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적이 아니다. 그렇죠. 우호적 관계라고 명확히 이거 밝혔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적어도 윤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약간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최근에 무인기 사건이나 북한과의 어떤 대치 국면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외 파병되어 있는 이 군인들, 대한민국 군인들을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 가운데
그런 대치된 북한과의 여전히 대치하고 이런 지금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걸 염두해 두다 보니까 북한의 적이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지만 이곳이 우리 조국인 것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좀 명확한 이걸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적 발언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팩트가 들렸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적으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파병되어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유해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뭐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외국 나가기만 하면 말실수 또한 의전에 대한 결례 참 해외에 나갈 때마다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뭐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또 뭐 김태호 1차장도 있고 외교비서관도 있고 많잖아요. 외교부도 있고요. 예. 그 대통령서 그 희야에 거느리고 있는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브라인 이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이런 실수 내지 실언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 참모들의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외교 라인, 외교부, 국가안보실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해외 외교 무대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보좌해 줘야 돼요. 이 참모들이. 아니, 근데 저는 또 그들이 제대로 보좌해줘도 그 보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거부하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원고를 쓰고 좋은 자료를 대통령에게 줘도 대통령이 그것을 잘 보고 필요에 따라서 학습하고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돌발 행동, 돌출 행동, 즉흥적인 말 이런 것들 한마디씩 툭툭 던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리거든요. 저는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만둡니까? 본인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져야죠. 그러면서 참모들을 잘라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능한 참모들 어떻게 본인도 그만뒀어요? 참모들도 책임 안 지면서 무슨 보도만 나오면 언론 탓으로 돌립니다. 언론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도 책임이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요. 저는 언론의 책임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 보도에 대해서 재갈 물리고 언론 탄압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본인의 실언이나 어떤 실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또 보도도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이런 실언에 관해서 사과를 해서 이게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참모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밑에 있는 시야에 있는 수많은 참모들 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아니 숨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대통령이 물어야지 누가 묻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참모들이 잘못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임명권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휘하 직원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해서 올렸는데 그럼 그걸 다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의 해외 순방 특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합적으로 외교의 정점 아닙니까? 대통령의 순방이. 그런데 이번에 그 UAE 방문 또 다보스 포럼에 갔을 때도 뭐 UAE에서도 뭐 그 성과가 얼마라 그랬죠? 뭐 40조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상당 그런 뭐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가서 말실수하고 외교 결례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따는 이 성과를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아니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그 얘기를 보면 자기가 1호 영업사원이다 이랬는데
세일즈맨 아니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오히려 그런 실수를 하면 이거는 다 된 계약에 오히려 재를 뿌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그냥 법인들, 일반인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나라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중해야 되고 그 한마디가 태산 같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뱉은 말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모들이 혹시 실언하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 참모를 경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언을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바꿀 방법이. 대통령의 책임성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그렇죠. 지나치지 예. 않고. 그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의 모든 책임, 정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차후의 외교 무대, 국가 간의 정상회담 등에서 참모들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고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발언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 실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의존상의 있죠. 문제 아, 이런 그럼요. 것들은 국민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그럼요. 예. 얼마든지 해명하고 또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뭐 웃으면서도 또 진심을 담아서 그렇죠.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뭐 긴장하거나 조금 가한 표현이 나왔는데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 그렇죠. 안심하시라. 네.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이번과 같은 지난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뭐 날리면 뭐 적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면요, 아주 외교 무대에서 갈수록 대한민국이 그동안 70여 년 동안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 전쟁 거치고 또 이 산업화 시기에 일궈서 또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군 한국의 위상이 엄청납니다. BTS 그리고 그럼요. 한국어 배우고 또 한국어의 세계 각국에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도 늘고 있고 대한민국 위상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거기에 걸맞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야죠. 어떤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리스크를 책임지는 자세로 반성하고 반면 교사하는 심정으로 더욱 대통령으로서 진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